지난 9월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복귀하며 1년 반 넘게 이어졌던 파업이 겨우겨우 막을 내렸습니다. 심각 단계까지 발령됐던 보건의료 위기경보도 지난달에 해제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 전면투쟁, 위헌소지, 의료계 반발, 걸기대회, 무섭게 쏟아지는 의사들과 정부의 갈등 소식, 의정 갈등 시즌2라니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는 건가요? 의대 입학 정원 때문에 시작됐던 지난번 의정 갈등, 의대생 단체 휴학은 물론 전공의 파업으로까지 이어져서 많은 환자가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요. 이제야 슬슬 의료 체계가 복구되나 싶었는데 불안 섞인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의정 갈등의 경우 여러 개의 복잡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 갈등이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면 대체 뭐가 얼마나 문제라는 건지 주요 키워드만 뽑아서 빠르게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필수 의료입니다. 의사들이 필수 의료과를 기피한다는 건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로 의료사고 분쟁에 대한 우려가 지목됐었는데요.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 의료사고 조정 중재 접수 건수는 연평균 2,000건 이상,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접수는 850건이 넘었고요. 2010년부터 2019년에 형사 입건된 피의자는 750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의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안전망위원회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의료사고라는 것을 사회적인 재난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의 시간이 길다라는 점이라던가 수사를 받는다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위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자단체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무분별한 면책이 오히려 의료사고를 늘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어요.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실제 형사기소가 이뤄져서 판결까지 받은 사례는 5년간 172건, 사람 수를 따지면 1년에 38명 정도 고요. 진료 과목별로 살펴봐도 필수 의료과의 부담이 크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환자들이 굳이 번거롭게 형사소송까지 진행하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될지 설명하고 또 사과하고 신속히 피해 보상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면 일반적으로 용서하거든요. 근데 현재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자와 의사 간의 갈등, 오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필수 의료에 대한 논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번 의사파업 때 응급 중증 환자들이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올해 8월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수술 입원 지연, 진료 거절 등 상담 건수가 무려 941건에 달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 유지 의료 행위를 정지, 폐지, 방해할 수 없다는 일명 필수 의료 공백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그렇지만 의료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사실상 파업 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법 위반 시 징역까지도 나오는 건 너무 과도한 처벌이라며 형사처벌 조항을 완화 또는 삭제하거나 어디까지가 필수 의료인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직역 갈등, 말 그대로 의사라는 직업의 영역에 대한 갈등인데요.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무슨 영역 다툼 싶은데 바로 한의사, 약사와의 분쟁이라고 해요. 우선 한의사와는 엑스레이 허용 문제로 불이 붙은 상황인데요. 최근 한의사가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이에 한의사 단체가 앞으로 엑스레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발표하자 의사단체에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특히 이번 문제,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레이저 같은 의료기기까지도 논의에 포함될 수 있어서 갈등이 쉽사리 사그라들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약사와는 성분명 처방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진통제가 필요할 때 의사가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이 든 A라는 약을 처방해주면 약사가 A약을 조제해줬는데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A약이 아니라 아세트 아미노펜이라고 성분을 처방하고 약사가 여러 약 중 하나를 골라서 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 가지 약으로 수요가 쏠려 필수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의사들과 약사들의 반응은 양극단으로 나뉩니다. 상품명일 경우에 다 약국들이 갖추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효능이면 저렴한 약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같은 성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환자한테 맞는 약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생동성 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각 약제의 이론적으로 보면 1.5배 정도의 약효 차이가. 의협에서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과 성분명 처방 등에 대해 정책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전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특히 해당 정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동네 병의원급 의사를 중심으로 또 파업이 시작되지는 않을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지역의료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이른바 공공의대로 불리는 공공의료사관학교와 지역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 의대 전형과는 별도로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의대 증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 지난번 의정 갈등처럼 다시 의사들이 파업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그리고 이중 지역의사제도의 경우 이르면 2027학년도부터 도입될 예정인데 의사단체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의사제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나오려면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또 군대까지 갔다 오면 1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지역의사제도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를 통해 검증된 제도라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과 서비스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던 한국의료. 그렇지만 오랫동안 골마온 구조적 문제와 반복되는 의정 갈등으로 많은 사람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정말 의정 갈등 시즌2가 시작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